페이지 98쪽에 단어의 의미관계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단어의 의미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아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이고요. 난이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일정한 범위, 어휘는 항상 일정한 범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범위 속에 들어있는 뭐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해요. 하나하나를 어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위 선정해 놓고 집합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밑줄,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 관계가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보시면 첫 번째 1번 무슨 관계가 나와 있냐면요. 유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일단 유의 관계라고 하는 네 글자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유라고 하는 글자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입니다. 즉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설명하는데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당연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유의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의어. 유의어를 보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의어는요. 말소리가 달라야 돼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말소리는 다르지만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 배우게 될 동음이어랑 다이어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서 말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꼭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갈게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 동그라미 유의관계. 이러한 단어를 동그라미 유의어. 어렵지 않죠?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밑줄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 별빛 5개 박아보시면 그 방금 밑줄 친 부분이랑 같은 말로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냐면 항상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니까 그 자리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바꿔 쓸 수 있겠지?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쓸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2번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요. 단위 관계라고 나와요. 어렵지 않아. 의미 관계는 간단하게 끝나요. 단위 관계 똑같이 보시면 단은요.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는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반대되는 의미에 놓여있는 관계를 단위 관계라고 하고요. 단위 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반의어라고 해요. 반의 관계니까 반의어라고 하겠죠. 유의 관계니까 유의어라고 하는 것처럼요. 볼게요. 서로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을 단위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반의 관계 동그라미. 이러한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어 동그라미. 근데 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여기 밑줄 100만 개야. 한 쌍의 반의어 사이에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고 나머지의 의미 자질은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아래 박스 볼게요. 의미 자질. 의미 자질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이 뭐냐면 밑줄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을 의미 자질이라고 해요. 근데 잘 봐. 해당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아래 볼게요. 숙녀와 신사를 비교할 텐데 숙녀와 신사에서 다른 건 여성 네모. 여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다르고 사람과 성숙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공통적이죠. 맞아요? 이러면 하나의 의미 자질만 다르니까 숙녀와 신사는 반의 관계가 된대요. 근데 아래 거 볼게. 소년과 소녀는 사람 세대라는 공통적인 자질, 성별이라고 하는 한 개만 다르니까 반의 관계 성립. 반면에 세모, 여길 봐야 돼. 청년과 할머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의미 자질도 있지만 밑줄 성별과 세대라는 두 개의 의미 자질이 다르니까 반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몇 개가 달라야 된다고? 하나. 한 개만 달라야 돼요. 주의하시고요. 단위 관계는 밑줄 한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와 대립하는 양상. 즉 A라고 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B요라고 한 가지 1대1로만 대응되는 게 아니라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D도 있고요, E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상하관계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하관계에서 얘들아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의어, 하라는 글자는 하의어입니다. 그럼 당연히 상의어라고 하는 건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까? 포함할 수 없을까? 포함할 수 있겠죠. 하의어는요. 포함하기가 좀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상의어가 일반적이에요. 하의어는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 바나나, 수박. 얘네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어? 과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과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니까 일반적인 상의어가 될 거고요. 되셨어요? 반면에 사과, 바나나, 수박이라고 하는 건 과일 중에서도 특정 과일의 종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하의어가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상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줄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안 읽을 거야. 잘 봐. 어떤 예문이 나와 있냐면 이게 나와요. 동물 그리고 개. 동물과 개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상의어는 뭐예요? 동물. 그럼 개는 당연히 뭐가 돼? 하이요. 그런데 만약에 개가 나오고 진돗개, 푸들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개라고 하는 글자는 뭐가 돼요? 상이요. 진돗개, 푸들은 하이요. 그럼 보자. 공통적인 건 여기에요. 개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데 어떤 경우에는 하이어고 어떤 경우에는 상이어로 바뀌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는 A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상이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고정불변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래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우리는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동이어와 다이어가 어떻게 보자.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같다고요. 음은 소리고요. 이는 다르다고요. 의는 의미입니다. 즉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어는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런 거야. 엄마 나 배 먹고 싶어. 거기서 배는 무슨 뜻이에요? 먹는 배. 먹는 배가 되겠죠. 엄마 한강 가서 나 배 타고 싶어. 이 배는요? 타는 배. 엄마 나 저녁에 잘못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이 배는요? 사람 몸에 가는 신체의 배가 되겠죠. 이런 것을 동음이어라고 한다고. 배. 소리가 동일하죠. 맞아요?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다이어 가겠습니다. 다이어의 의는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다는요 많다예요. 그럼 다이어는요 의미가 많은 단어를 다이어라고 하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이거 적어놔야 돼. 중요한 키워드야. 의미상 연관성. 같은 말 의미상 관련성 이 있고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래서 교재 안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습 활동은 어차피 시험 대비 들어가면 다시 볼 거라서 학습 활동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갈게요. 잘 봐. 우리 아까 먹는 배, 타는 배, 신체의 배 있죠. 맞아요? 먹는 배와 타는 배와 신체의 배는요 의미상 연관성이 있니 없니? 없어요.
타는 배를 배라고 부르는 거랑 신체의 배를 배라고 부르는 건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니까 동음이어예요. 반면에 제가 지금 판사할 때 쓰는 걸 손이라고 합니다. 그죠? 손. 됐어? 뭐 신체 일부가 손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좀 할 거야. 야, 오늘 공사해야 되는데 손이 좀 부족해. 손 좀 데리고 와. 그때 손은 뭐예요? 일소 노동력이죠, 맞아요? 그럼 잘 봐. 노동할 때 손을 써, 안 써? 쓰겠죠. 그럼 신체를 의미하는 손의 의미에서 노동력을 의미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연관성을 갖고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의미상 연관성을 맺고 있으면 다이어가 된다. 됐어? 그래서 다이어라고 하는 녀석은 동음이어와 다르게 중심이 되는 중심 의미가 있고요. 이로부터 확대 또는 확장된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중심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 이 두 가지는 의미상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고 설명하겠죠.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하지만 신체의 배와 타는 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확장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의미상 연관성, 같은 말 의미상 관련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어요? 중학교 때 봤던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우리 중학교 때 얘들아 이거 알아? 사전 보는 방법? 기억나세요? 갈게요. 잘 봐.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사전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여기다 됐어요? 갈게. 지금도 사전 보는 방법 연습할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자주 나오죠. 글자 오른쪽 위에 있는 0, 1이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어깨번호라고 합니다. 글자 오른쪽 어깨에 있다. 그럼 여기는 0, 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깨번호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갈게. 손 01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 1번 의미도 있고 2번 의미가 있대요. 그럼 중심 의미는 1번일까 2번일까? 당연히 1번이 바로 중심 의미가 돼요. 그럼 2번은 중심 용의로부터 확대된 주변적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가자. 만약에 국수이가 사전을 제가 초록 색깔로 박스한 것처럼 본대요. 그럼 국수이가 보는 사전은 중심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가 걸려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다이어야 아니면 동음이어야?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나오니까 다이어. 이렇게 사전을 보는 건 다이어예요. 됐어요? 반면에 야 번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민규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민규를 A라고 하고 민비를 B라고 하죠. 그럼 A와 B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둘은 연관성이 있어 없어? 신체적으로 또는 핏줄이 아니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름이 같을 뿐이잖아. 맞아? 하지만 민혜이와 민비의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것처럼 잘 봐. 민혜이를 01번이라고 하고요. 민비를 02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덕형이가 사전을 이렇게 세로로 볼 거야. 그럼 빨간 색깔로 네모친 것처럼 세로를 본다라고 하는 건 01번과 02를 비교해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아까 민규를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민A, 민B 성향 다르고 성격 다르죠? 연관성 없었죠? 민규를 A를 01이라고 하고 민비를 02라고 한다면 연관성이 전혀 없을 거야. 맞아요? 빨간색처럼 사전을 보는 건 다이어야 동음이어야? 동음이어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엄청 많이 했던 거야. 사전 보는 거. 내신에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보는 사전 보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여기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학습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들어가면서 할 거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여름방학 국어특강 진도는 끝났고요. 여기까지가 의문과 단어 예상 2학기 중간고사 약 50% 시험 번호. 이해되나요? 덕경 한번 눌러줘.